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정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2년 4월 셋째 주 4월 17일부터 24일 사이입니다. 세 번째 주가 4월에서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주에 해당하고요. 그렇게 되게 뭐 무거운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 다만 수성 중심으로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압박을 주는 그런 것들이 연달아 들어오긴 합니다. 자, 세 번째 주 처음에 들어오는 구조는 수성이랑 천왕성, 그리고 고래자리 알파성인 맹카르가 만나는 구조예요. 4월 18일 정오에서 한 1시 정도에, 오후 1시 정도에 수성하고 천왕성이 회합을 이루고, 그리고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자정 전후에 수성이 지나가면서 맹카르랑 만납니다. 이게 작년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이게 결코 유쾌한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내 재물이나 자산이 좀 급작스럽게 새어나가는 구조입니다. 원래 맹카르랑 만나면 찔끔찔끔 나가는데 천왕성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응당 거기 있어야 될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창고에 마땅히 이제 재고가 이만큼 쌓여 있어야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일부가 비어. 근데 중간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거를 삥땅을 쳤는지 아니면 뭐 보관 잘못으로 로스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손해는 이미 나 있는 상태. 혹은 뭐 그 목축을 하는데 이상한 병이 퍼져가지고 가축이 병들어서 제대로 뭐 자산화가 어렵다든가, 혹은 좀 더 노골적으로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치어들이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폐사해 버린다든가, 뭐 6개월 1년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리저리 뭐 지난달이랑 지지난달에 할부를 썼는데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예상치 못해 계좌가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작 써야 될 땐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을 제때 못 갚고, 그리고 공과금이나 세금 같은 거 내야 되는데 제때 못 내고, 또 그렇게 이제 그 호주머니가 빈 상태에서 지내다 보면 사람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제 좋은 기회인 투자 기회나 계약 같은 게 되게 좋은 기회가 들어가는데 내가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위축돼 있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게 돼요.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고래자리 알파성인 맹카르란 별 자체가 좀 깝깝하고, 수성하고 만났을 때는 확실히 호주머니나 재고를 비게 만듭니다. 근데 천왕성까지 끼다 보니까 이게 찔끔찔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툭 하고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비를 못하죠.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아마 4월 18일, 19일 전후에 좀 이런 식으로 돈에 관련된 곤란한 일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틀 후에 화성이 지나가면서 포말아우트랑 만나. 이것도 4월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가는 자정 전후입니다. 포말아우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좋은 별이 아니죠. 안타깝게도. 그리고 원래 화성이 밤의 섹트에 속하는 행성으로서 사람의 정서에서, 인간 정서에서는 경쟁심이나 투쟁심, 분노, 짜증, 복수심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과히 그렇게 달가운 그런 감정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담당을 하는데 우리가 뭐 아기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고 어른으로 믿을 수 있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인으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하고 친교를 나누는 게 괜찮겠다, 안전하겠다, 나를 회방 놓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렇게 예측 가능하고 친교 가능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화성에 속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정서는 최대한 딴 사람 앞에서 내보이지 않아야 돼요. 당연하겠죠? 맨날 그렇게 열받아 있고 누구 때리려고 공격하려고 그런 사람을 누가 달가워하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성에 관련된 정서는 웬만하면 내보이지 않는 게 유리한데, 문제는 포말하우트하고 만났을 때 이런 어떤 화성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제심 같은 게 극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뭐 좋고 나쁜 거 상관없어. 아주 기쁘거나 아주 슬프거나 아주 열받거나 아주 공포스럽거나 등등등 그런 격한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언행으로 막 표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상황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서 내 바닥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그죠? 말 그대로 뭐 질풍노도의 그런 시기를 지나는 사춘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꼴이 되게 우습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순간이야. 어이가 없거든.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20일에서 21일 사이까지는 솔직한 게 결코 미덕이 아니다. 사회생활에서는. 그거를 꼭 염두에 두고 있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이틀, 3일 뒤에, 예, 수성이 전진해가지고, 금우궁 22도에 있는 북교점이랑 만납니다. 4월 셋째 주 대부분 구조들이 다 이상하게 자정전후에 정립을 해요. 그래서 이번 수성이랑 북교점 회합도 4월 23일에서 23일로 넘어가는 간밤에 자정전후에 이루어지고요. 북교점이라는 거는 나의 일상적인 루틴 바깥에 있는 그런 세계랑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인데 이 나의 일상 바깥에 있는 게 언제나 그렇게 유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내가 했던 말이 우연한 계기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거나 평소 내 말을 들을 만한 그 범위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혹은 내가 남긴 글이 또 생각보다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긍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면 상관이 없겠죠. 오히려 좋겠지. 그런데 생각 외로 우리가 남기는 언행은 굳이 안 해도 될 만한 언행, 안 했어야 되는 언행이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알려져서 좋을 일이 없는 부끄럽고 짧은 생각에 짧은 소견에서 나온 그런 내용을 말이나 글로 남겼었다면 이 북교점을 통해 가지고 그게 내 영역에서 내 영역보다 좀 더 멀리 퍼지면서 나중에 되게 곤혹스러운 결과로 돌아올 수가 있죠. 이거 구설수라고 그러죠. 구설수. 구설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설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게 생각 없이 한 말이 많이 알려지면 나의 사회적 평판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행동도 행동이지만 말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내 친구 한 대여섯 명 정도만 알고 있겠거니 하면서 내뱉은 말이 사실은 100명, 200명, 500명이 알게 된다. 요즘같이 SNS는 그런 게 워낙 발달해 있으면 이런 일이 정말 일도 아니죠. 순식간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혀나 손가락 단속을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출생천궁도의 주요 감흥점이나 행성이 고정궁 20도에서 24도 사이에 위치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과 이때부터 몇 시간 후에 토성이 염소자리 델타성인 데네브 알게디랑 만납니다. 4월 24일. 제 기억으로는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9시에서 한 11시 사이. 자, 근데 토성은 7행성 중에서 공전주의가 제일 길고 그만큼 운행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아주 찔끔찔끔 움직여요. 평균 속도가 하루에 2분밖에 안 가. 뭔 얘기냐면은 이 토성이 1도를 모두 가려면 한 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성하고 만날 때에도 토성이 주체가 되면 유효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토성 속도를 감안을 했을 때 토성 이번 데네브 알게디 회합은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보름 넘게 유효기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나의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사용을 하고 나의 그 넓은 인맥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인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그런 협업의 과정에서 내가 일익을 담당하는 것도 물론 멋진 일이긴 한데, 이 토성하고 대내부 알게디가 만났을 때는 특히 타임로드 토성인 분들은 이런 식으로 넓게 협업을 펼쳐놔서 좋을 게 없어요. 나 혼자 혹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팀워크를 굳이 다질 필요 없이 이미 다져져 있는 사람들 소수 정예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모르는 사람이랑 잘 되겠거니 하고 합을 맞추는 것보다는 그런 약간 익숙치 않은 사람, 물론 능력이 있다고 평판은 좋지만 나한테 익숙치 않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세운 계획대로 그냥 착착착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협업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내 계획대로 그냥 시간표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힘을 짜내더라도, 그러니까 적은 머릿수에서 힘을 짜내더라도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서 외부 변수를 가급적 없애는, 변동의 폭을, 변동의 여지를 가급적 없애는 게 이 구간에는 좀 더 효율적입니다. 아무래도 타임로드 토성인 분들이 이런 어떤 딜레마 사이에서 고생할 건데, 그렇게 고민할 게 없어요. 이때는 소수정예로 가급적이면 커뮤니케이션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합니다. 편하다기보다는 결과가 더 좋아요. 자, 2022년 4월 셋째 주 주간 운세 예보.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조금 더 무거운 구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월하고 5월 딱 경계에 금성하고 목성 회합이 있고 좀 더 지나가지고 5월 중순이 되면 개기월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어지는 무거운 구조들이 또 나타날 예정이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